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습니다. 수급 요인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흔들었는데요. 이제는 2차 전지 사실 본업을 좀 봐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에너지솔루션 4%, LG화학 6%, 에코프로 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SC글로벌센터 소장님과 함께 국내 배터리 업체들 현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G엔솔이 상장 전에 이제 GM하고 배터리 추가 공장 합작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이제 LG엔솔은 캐파에서 CATL을 따라잡겠다. 이런 포부인데 네. 지금 K 배터리의 현황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들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곧 폐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네, 전부터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도 이제 거기에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3사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국 시장 이외에 다른 쪽 특히 이제 북미하고 유럽을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쪽에 있는 독일 3사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자동차를 만든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벤치마크,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였죠. 스탠다드가 됐었죠. 표준이었는데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으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데 즉 여기서 더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도 그만큼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것이 결실을 맺은 게 이 K 배터리들이 미국 내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계약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말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게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CATL이나 BYD 같은 이런 회사들에는 계속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왔죠.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더 싸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요거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K 배터리는 내년부터는 여기에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좋은 얘기이군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중국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업체들과 함께 미국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합작 법인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 기업들하고의 협력 관계가 최근에 강화되는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국산 배터리 이외에는 이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중국 걸 쓸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예, 중국 거를 쓰기에는 현재 제재도 있지만은 실제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제 폴리머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에 GM이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해서 공장을 합작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미시간 랜싱에다 제3 배터리 공장 만든다고 했는데 요 부분이 Ultium Cells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GM에서 만드는 모든 전기차의 표준 플랫폼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셀을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현재 2억 8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미국에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 차량들이 그럼 요것들을 서서히 이제 교체를 해가고 대체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을 이제 할 수 있는 품질은 결국은 보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된 것이 우선 GM하고 이제 LG솔루션 그 다음에 SK온 정확히 이노베이션이 이제 포드하고 이제 연결해서 포드 픽업 전기 픽업인 라이트닝의 NCM9 즉 하이메탈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제 삼성 SDI하고도 연결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요한 이 배터리 3사에 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번에 이제 화재가 있었거든요. 이제 GM하고 전기차 화재 있는데 GM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다 떠안은 이유가 사실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협력 관계를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들 이제 기존의 또 배터리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의 뭐 인산철도 도입하고 이랬는데 국내 3사들의 배터리 개발 방식의 현황, 네, 장점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IT 전동 공구 뭐 ESS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요즘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전고체를 누가 어느 정도의 혹은 어떤 계열의 이 전고체를 가지고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UC 샌디에이고하고 현재 전고체 상온 고속 충전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에는 전고체가 이 60도 이상의 어느 정도 고온에서만 좀 충전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히터를 달아놓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일반적인 그 기온에서도 이 상온에서도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고. 삼성 SDI는 현재 황화물 계열로 해가지고서 이 황화물, 산화물, 염화물로 해가지고 보통 이 3대 전고체 그 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염화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현재 매출의 7% 이상을 지금 현재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차량에 들어가게 되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마그나 슈타이어라고 부르는 그 배터리 시스템사를 2015년도에 인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BMW, 포르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유럽의 중요한 회사들하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현재 전기차 레이싱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앞으로 이제 상당히 그 다른 회사들하고도 연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포드 라인업에다가 지금 현재 이 하이니켈 NCM9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K는 앞으로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라스토머 정확히 그 고무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플라스틱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전고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서 다음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 국내 배터리 3사의 최근에 이제 개발과 현황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사를 내용별로 조금 더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한 공모 자금을 가지고 말씀하신 GM과 이제 3공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생산 능력 전망은 어떻습니까? 1위는 어쨌든 간에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CATL이 1위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따라붙을 수 있을 걸로 네. 보고 있는 게 일단 첫째 그 LG 에너지 배터리 솔루션 자체가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 155기가와트/아워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네. 거의 한 전기차 280만여 대 정도를 생산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1년에 이 정도를 생산한다 그러면 앞으로 300기가와트까지 해가지고서 북미 지역에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거의 400만 대 이상 이제 거의 이런 대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GM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는 그 GM의 계열이 한 5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쪽에 모든 전기차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LG 엔솔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요. SDI도 아까 스텔란티스 얘기하셨지만 미국 업체들과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SDI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기대되는 회사이잖아요. 그 얘기까지 같이 해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봐야 되는 게 황화물 배터리를 과연 이제 우리가 도요타하고 싸웠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삼성 SDI는 이제 도요타를 거의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면 이 도요타하고 경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특허를 회피를 해가면서 혹은 자체적인 그 특허를 가지고서 이 황화물 전고체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상용화까지 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모든 매출의 7% 이상을 이쪽 관련해서 R&D와 그다음에 특허 관련 쪽으로 지금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자동차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1년 전부터 우리가 이거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약간 후발주자의 개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라든가 다른 업체하고도 좀 연동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이노베이션도 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K 이노는 좀 부담된다. 이런 아침에 증권사 리포터도 있었는데요. SK 이노베이션, SK 온 상황은요? 지금 현재 그 원래 이 SK온 같은 경우는 옛날 유공 시절부터 해가지고 즉 86년부터 해가지고서 원래 그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연구소에서 배터리 연구를 시작했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시기를 일찍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는 후발에서 좀 더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설비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들어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앞으로 현재 부분에서 거의 2배 반 이상의 그 생산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 지금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총에 상장이 됐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유보금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배당으로 다 나가게 되고 나니까 네, 그럼 네. 나머지는 이제 조인트 벤처 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하고 해서 이걸 이 투자 시설을 만들고 더 여기에 대해서 합작법인으로 결국은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거죠. 네. 이사회에서 제동을 좀 걸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K 배터리가 어쨌든 이렇게 약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향후에 생각해야 될 걸림돌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성차들의 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데 이 부분이 그렇죠. 이제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첫 번째가 그 배터리에 관련된 IP 즉 그 지적 재산권이라 그러죠. 특허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럼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당장에 5년 안에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상용화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 목표 소식이 좀 달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요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있는 K 배터리 3사들이 오히려 수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서로 좀 조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배터리 업계는 아직까지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주민은 K 배터리 기회와 위기 요인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